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오후 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종목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근데 하는데 지난 7월 11일인가 12일인가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한국조선해양,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선업종 조선업종 전반적인 전망과 함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정식으로 추천한다, 이 종목을 추천한다는 의미로 한국조선해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어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기사인데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7월 23일자 기사인데 잭팟을 터뜨렸어요. 중국, 일본 더는 위협이 안 된다. 한국 조선해양 또 잭팟 1조 5천억 LNG선입니다. LNG선 7척을 수주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한국 조선해양이 1조 5천억이 넘는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연간 수주 목표치를 훌쩍 넘어섰다. 한국 조선해양은 아시아, 유럽,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로부터 1조 5,614억 규모의 초대형 LNG 운반선 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좋은 소식 먼저 좀 같이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 한국조선해양이 속해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해운업이 지금 호황이죠. 해운업 호황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급증을 하고 있어갖고 2020년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12,000 TE6급 이상 컨테이너선 발주가 8척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똑같은 기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118척으로 약 12배가 증가를 했다. 지금 발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초대형 유조선 발주는 13척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초대형 유조선 발주량은 27척으로 2배가 넘었다. 이것도 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업종 업황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본다면 비교적 밝은 편이다. 전망이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HMM 요것이 올 하반기에 추가로 발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 해사기구죠,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 우리나라 조선사가 그 친환경 선박, LNG선 이런 데 강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카타르발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를 또 앞두고 있다.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2021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 평균 신조 발주량이 2020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1200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50% 이상 증가한 걸로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이에 선대 교체 수요까지 감안을 한다면 2023년에서 2031년 연평균 발주량은 약 1800여 척에 이를 전망이다. 굉장히 많이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2021년 6월 25일 기준 클락슨 리서치 신조선가 지수, 이건 이제 선박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지수입니다. 인덱스. 신조선가 지수를 보면은 연초와 대비해서 12포인트가 상승한 139포인트로 상승 추세에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이렇다. 그래서 요게 2020년이고 요게 2021년 5월, 2021년 7월.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에 있는 거 맞죠? 137포인트, 139포인트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 선박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 이거는 조선사 입장에선 좋은 겁니다. 선박의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라고 해서는 BDI 이것도 보겠습니다. BDI가 보면은 지금 현재 319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199. 그래서 이것도 대략 여기서 좀 자르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나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BDI도 오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BDI가 3000이 넘어섰다.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라고 본다면, 대충 전고점이라고 본다면 BDI가 전고점도 지금 뚫을 기세다. 지금 뚫을 기세를 하고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조선업의 그 전망은 비교적 굉장히 밝은 추세다.
그렇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실적인데 실적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2020년 작년 매출액은 연결 기준이고요. 작년 매출액 14조 9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조 6,800억, 올해 2분기 매출액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3조 8천억. 그래서 약 1,200억 정도 늘었어요. 전분기하고 대비를 해보면.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은 743억이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743억.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74억이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얼마 전에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9천억 정도 적자가 났다. 9천억이 적자가 났다. 이거 왜 이러냐? 그죠? 이상하죠? 그 잠깐 매출액을 보자면 이런 거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매출액을 보자면 올해 1분기 매출액이나 올해 2분기 매출액이나 큰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1분기에 비하면 2분기는 매출액이 1200억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갑자기 영업이익이 약 9천억 정도가 적자가 나버렸다. 2분기에. 이게 왜 이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를 채셨겠죠? 원가, 재료비 부담 뭐 이런 게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즉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매출은 늘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비용이 늘었냐? 철강 가격 후판 가격 급등이 예상이 되면서 참고로 후판 가격은요. 조선 원가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이 오르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재료비가 그만큼 많이 드는 거예요. 재료비가 오르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선 부문에서 9천억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2분기 회계에 미리 반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또 이제 후판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협상 중에 있죠. 조선사가 철강 회사들이랑 협상 중에 있는데 뭐 오른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후판 가격 오른다. 다만 몇 프로가 오를 거냐의 문제지 오른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 발생할 게 뻔하니까 이거를 2분기 회계에 아싸리 미리 반영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9천억이 적자가 난 겁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거는 뭐 조선사가 뭐 장사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재료비가 오르니까 뭐 철강 회사에서 올리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싫으면 말어 그러는데 그렇다고 후판을 사다 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회계 용어로 빅베스 그러는데 우리말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 뭐 빅 대규모 베스 목욕이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모든 예상 비용 앞으로 그 예상되는 비용을 2분기에 선반영 미리 반영을 해갖고 잠재적인 부실을 손실 처리를 해갖고 아예 잠재적인 부실을 미리 아싸를 털고 가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이제 3분기부터는 뭐랄까요? 이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장사를 아주 더럽게 못하지 않은 이상 왜 미리 예상되는 손실 적자 이런 것들 비용 증가 이런 거를 미리 다 반영을 해갖고 회계에 반영을 해서 적자난 걸로 미리 다 처리를 해서 털고 가기 때문에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따 주가 차트 살펴보겠지만 요 실적 발표를 21일 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도 오히려 4% 이상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9천억 적자가 났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4% 이상 급등이 났다. 왜 그러냐? 이런 거 미리 빅베스를 통해서 미리 다 털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천억 적자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차트인데요. 지금 이거 오후 2시 1분이네요. 장이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13만 1,500원. 그래서 약 0.38% 하락. 다시 0%가 됐네요. 13만 2천원. 다시 보합이 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윗꼬리가 짧게, 아랫꼬리가 짧게. 그래서 지금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좀 그 피드백을 좀 하자면 지난 7월 11일 날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린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월 11일이면 대략 한 뭐 여기 7월 12일이 월요일이고 대략 한 여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때쯤 제가 이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아마 그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제가
자, 요게 이제 5일선이고 그 당시 한 여기쯤이죠. 5일선이고 이게 121선이고 이게 61선인데 제가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좀 지켜보다가 121선을 뚫고 올라오면 좀 성격 급한 사람은 그냥 매수를 하고 난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 확실히 보고 가겠다 그러신 분은 좀 더 기다렸다가 61선을 뚫으면은 매수해라, 그렇게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의견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서 바뀐 거 없고 그 뒤로 주가를 보면 약간 또 하락, 가격 조정 살짝 나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좀 4거래일 정도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 그래서 121선은 뚫었다고 봐야겠죠. 121선은 뚫었어요. 예, 121선이 121선이 여기쯤 되니까 121선은 뭐 좀 약하게지만 좀 아쉬운데 좀 미약하게지만 그래도 좀 뚫었다 그러고 봐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은 한 4거래일 동안 야금야금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줄고 있다. 그죠? 이것은 누가 밑에서 매집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뭐 오늘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이따 한 3시 반에 장 끝나잖아요. 그러면 3시까지만 좀 지켜보시다가 여기서 갑자기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성격 급하신 분들은 오늘 매수를 하셔갖고, 이건 제가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이번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해운업종은 오히려 올해보다는, 아니 저 조선업종은 올해보다 내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사시면,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내년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파시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성격 급하시거나 나는 못 기다리겠다 그럼 일단 3시까지 지켜보다 급락만 안 나오면 오늘 뭐 매수를 하셔도 좋은데, 매수하시면 내년까지는 들고 가셔야 된다고 약속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고, 아니 나는 조금 더 확실하게, 난 더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신 분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가 요거 61선을 좀 확실히 이렇게 뚫어내는 거를 보고 매수를 하셔라. 근데 이때 매수를 해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내년을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꼭 들고 계셔야 된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셨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61선을 뚫든 아니 121선을 뚫든 61선을 뚫든 뭐 몇 주 안으로, 좀 길게 보면 앞으로 몇 주 안으로 이건 다 뚫어낼 거다. 결국엔 다 뚫어낼 거다. 그렇게 저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추천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렸습니다.